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안녕하십니까? 바로 동네 꼬마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만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무탈하셨죠? 여러 일들이 요즘 참 많습니다만 잘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잘 이겨내실 거라 언제나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동네 꼬마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 제목 아니면 키워드 이거는 그냥 마른 오징어 딱 이것만 설명드리고 싶어요. 예. 맞습니다. 마른 오징어? 예. 야, 이게 그냥 뭐 흔히 마른 오징어 하면 뭐 마요네즈나 뭐 찍어서 먹고 싶네 이 생각이 드는데 그쵸. 꼬마님이 이야기를 하시면 절대 또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아유, 네, 부담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러면 또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시니까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동네 꼬마예요. 제가 이제 주중에 들었어요. 이 얘기를. 오. 주중에 들어가지고 뭔가 머릿속에서 내용이 더 꼬이기 전에 빠르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 좋네요.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오늘 이야기를 가져왔는데 얘기를 한번 드려보자면 네. 이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신 분 나이는 조금 많으세요. 50대 거의 후반이라고 봐야 되려나요? 근데 이분이 이 일을 겪었던 당시가 연도는 좀 가물가물하시대요. 근데 어떻게 기억을 하시냐면은 전에 말씀 주시기를 갤럭시 S1 핸드폰이 나온 해인가 그 다음 해인가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저한테. 옛날이네. 그래서 그렇죠. 막 검색을 해봤더니 10년도 11년도 그때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미로 짐작해보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자면 이분이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영업사원 출신이세요. 이분이 이제 차를 팔 당시에 자기하고 동갑내기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이분을 똘비라고 하고 친구를 A라고 해볼게요. 둘이 동갑이었고 입사 시기도 크게 차이가 안 났었고 그래서 되게 친하게 지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둘이서 관공서라든가 어디라든가 이렇게 들어가고 인사하고 뭐 펜이라도 하나씩 놓고 둘이 점심 먹고 서로 어디 갈 일 있으면 서로 뭐 픽업도 해주고 되게 둘이 친하게 지냈는데 이게 영업을 하다 보면 거의 모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 똑같겠지만 뭔가 침체기라는 게 와요 스스로가. 난 늘 똑같이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이상하다. 더 열심히 해볼까? 그래도 안 되네. 나랑 안 맞나? 이렇게 생각하는 침체기가 주기적으로 와요. 주기적으로. 그렇죠. 한 번이 아니고. 근데 이번엔 좀 침체기가 세게 온 거예요. 똘비 이분이. 미치겠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고. 근데 여기서 이 침체기가 오면 정말 영업사원 힘든 게 뭐냐면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국산차 딜러들은 못 팔면 빵원이에요. 수익이 없는데 이게 빵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출퇴근 아니라 기름 뗐죠. 점심밥 사 먹었죠. 손님 만나면 커피라도 한 잔 샀죠. 오히려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내 돈을 갖다 바치면서 일을 하는 형국이 되거든요. 차를 못 팔면. 그러니까 이게 몇 달 정도 누적이 됐나 봐요. 와 미치겠다. 어디서 한 달에 뭐 200이든 300이든 고정급이 들어오는 곳이 있으면 영업을 얼마나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이제 A하고 막 둘이 이제 담배 피면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A가 얘기를 하더래요. 야, 나 아시는 분이 한번 소개를 해줬는데 생과일 주스 커피 장사가 그렇게 괜찮단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야, 그게 뭔데? 그랬더니 아니 그 괜찮은 상권에다가 뭐 5평짜리 6평짜리 진짜 작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여름엔 생과일 주스 겨울엔 커피를 그냥 테이크아웃으로만 파는 거야. 야 근데 이거 줄 서서 먹어 싸게 그냥 때려버리면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나도 옛날에 그런 거 먹어봤던 기억이 난다. 야 그거 괜찮다. 그거 어떻게 하는 거라냐? 그러니까 내가 얘기 들어봤는데 너나 나나 이거 하려면 어찌됐건 우리가 차는 팔아야 되니까 오토를 돌린다고 그러잖아요. 알바생들 돌리면서 오토 매장으로 이제 돌리면서 수지타산 나오려고 하면은 초기 자본 못해도 한 4천 정도는 우리가 있어야 된다. 자리를 괜찮은데 잡아야 되니까. 근데 야 그거 잡으면은 괜찮대. 진짜 괜찮대.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야 그래 막 억 단위 돈 들여가지고 창업을 할 건 아닌 것 같고 야 그거 괜찮겠다. 이 얘기가 한 2번 3번 나오다가 결국은 그 A가 아시는 분이란 분까지 만나가지고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얘기를 듣고 사업 계획 검토를 해보니까 할만 하겠더래요. 이거를 하나 만들어서 내가 오전에 회의 끝나고 오전에 가서 준비를 좀 해놓고 알바생 오면은 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오케이 해볼까? 야 A야 이거 해볼까? 너랑 나랑 같이 해볼래?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이게 야 작은 가게인데 같이 하기는 뭐하고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너는 대학로 쪽에다 해라. 나는 저쪽 다른 번화가 쪽에다 하려니까 같이 한번 해보자 얘기를 하더래요. A가. 그래서 한 몇 달간의 장고 끝에 하기를 했어요. 뭔가 여기서 고정수익이 생기면 좋겠다 싶어서.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침체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A는 그나마 처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똘비는 와이프가 있었고 딸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 돈이 없어도 대출을 좀 받자. 그래 대출 받자. 그래가지고 대출을 받은 거예요. 대출을 확 땡겨가지고 일단 저질러 놓고 시작한 거예요. 그냥. 여기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겠어요? 결국은 임대료예요. 보증금이 제일 큰 돈을 차지하기 때문에 나머지 건 뭐 별로 안 드니까 뭐 말아먹어도 얼마 안 까먹는다. 해보자. 가볍게 생각하고 스타트를 끄는 거죠. 괜찮았대요. 나름 괜찮게 이제 영업이 되다가 이게 불변의 진리라는 게 있대요. 내가 차를 팔다가 예를 들어 지금 생과일 주스 장사를 같이 해요. 그러면 제일 이상적인 건 생과일 주스 장사에서 한 달에 뭐 100이 됐건 200이 됐건 소정의 금액이 항상 돈이 남아주고 내가 본업으로 하고 있는 차는 차대로 잘 되고 이게 이제 우리가 꿈에 그리던 그런 꿈 같은 얘기고 거의 10중 8구는 둘 다 망한대요. 이렇게 병행을 하게 되면 이 법칙이 어김없이 똘비와 A에게도 적용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두 개를 병행을 하다 보니까 영업은 영업대로 신경을 잘 못 쓰고 가게는 가게대로 개판이 되더래요. 그래도 어떻게 일단 벌려놨는데 근다고 이 장사가 아예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가랑비에 옷이 젖으면서 2년이 딱 지나서 2010년인가 2011년이 딱 됐을 때 더 이상은 못 버틴다. 큰일 났다. 나 와이프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 임대료고 나발이고 이거 다 작살났다. 큰일 났다. 이 순간까지 온 거예요. 이제 A도 상황은 비슷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둘이 저녁에 소주 한잔 먹으면서 야 이거 우리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지금이라도 어떻게 접고 영업에 매진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민을 한 거예요. 둘이. 일단은 그러면은 접고 영업을 빡세게 해야지. 답이 없다 지금. 너나 나 지금 부채가 산더미다. 여기서 이제 영업을 안 해보신 분들은 야 지금이라도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월급을 따복따복 받아가지고 어떻게 잘 해결해야지라고 말씀을 주실 건데 액수가 좀 커지면요 영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영업 외엔 답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뭐 회사 다녀봤자 한 달에 뭐 250, 300, 350이겠죠. 크게 배운 것도 없는 상황에서. 근데 네. 영업을 하게 되면은 진짜로 빵빵 한 번씩 잘 터지면은 천 단위가 들어오니까 그래 해보자. 진짜 너랑 나랑 앞날이 막막하다 하면서 둘이 영업에 좀 더 정진을 하기 위해서 교외로 인사를 다니려고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둘이서 같이 가려다가 너랑 나랑 서로 찢어져서 가자. 그래가지고 각자의 차를 타고 나가는데 이런 곳을 지나갔대요. 위로는 지하철이나 기차가 다니고 밑에 되게 짧은 굴다리 있는 데 있잖아요. 차 다니는. 거기 이제 신호 걸려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데 그 굴다리 한쪽에 작은 현수막이 하나가 걸려있는 게 보이더래요. 보니까는 뭐 돌비 보증기금 해가지고 사채 X 저금리 전환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지금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상담을 해주고 설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업체 연락처가 써있더래요. 한번 상담이나 받아볼까? 일반 핸드폰 번호였대요. 일단 사채 X라고 써있었으니까 전화를 해봤대요. 만약에 얼토당타는 소리 하면 그냥 끊어버리자. 전화하니까 안 받더래요. 그래가지고 안 받네? 일하나 보다 하고 이제 나가서 똘빈 자기가 이제 뭐 인사할 거 좀 하고 하는데 한 3시간, 4시간쯤 지났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예 똘비입니다 하고 전화를 받으니까 네 돌비 보증기금입니다. 전화주셔서 전화드렸습니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선생님 제가 한수막 보고 전화드렸어요.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 예 전화 잘 주셨어요. 지역이 혹시 어디세요? 묻더래요. 그래서 저 뭐 지역은 땡땡시입니다. 그랬더니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본사는 서울에 있고요. 전국적으로 현수막이 부러지다 보니까 지역을 여쭤본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혹시 연락 주셨어요? 되게 친절하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일단 자기가 처해 있는 사정 설명을 좀 했대요. 내가 이래저래 해가지고 지금 상황이 꼬꾸라지기 일보 직전이다. 내가 지금 솔직한 얘기해가지고 연체를 한번 했었고 그때 와이프가 쌈짓돈 풀어줘가지고 한번 틀어맞고 좀 넘어가나 싶어서 잘 되나 했는데 다시 여기까지 왔다. 이번에 꼬꾸라지면 나 와이프한테 두드러 맞아 죽고 답이 없다. 죽기 전에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일단은 말로만 들었을 땐 파악을 할 수 없고요. 그러면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문자를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거기에 써있는 서류들을 팩스로 좀 보내주세요. 얘기를 하더래요. 알겠습니다. 끊고 문자가 와서 보니까 초본, 등본, 신분증사본, 그 다음에 가족관계증명서, 그 다음에 사대보험 가입돼 있으면 자격득실 확인서 내지는 위촉증명서 내지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서류들. 근데 이 서류들이 그걸 왜 보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은행 가면 기본으로 내는 서류들이에요. 하다못해 사채를 써도 내는 서류들이에요, 그게. 예. 그래서 똘비가 어찌됐건 차를 파는 사람이고 할부를 취급을 했던 사람 입장에서 약간은 쩔리긴 했다 올더라고요. 네. 이 서류 이거 너무 디테일한데.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하면 똘비가 자동차 영업사원이었기 때문에 이 서류가 과하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왜 그러냐면 특별승인이나 이런 요청을 할 때는 내 통장 사본까지 보내요. 네. 3개월치. 그런 것까지 요구하진 않았으니까 확인 전화 한번 더 해보자.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받더래요. 아까 전화드렸던 똘비라고 하는데요. 서류를 일단은 준비는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조금 민감한 서류다 보니까 혹시 이렇게 지방에 지소는 없어요? 직접 찾아뵙고 서류를 제출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예. 아이고 선생님, 우리 대한민국 사람 절반이 서울에 살아요. 저희가 이렇게 지소를 굳이 낼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 본사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있는 곳에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정 걱정이 되시면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선생님. 얘기를 하더래요. 듣고 보니 그네. 또 막 붙잡는 것도 아니고. 알았어요. 팩스 보낼 테니까 한번 잘 좀 컨설팅 해주세요 하고 팩스를 이제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팩스를 보내고 다음 날쯤 전화가 왔대요. 아이고 선생님, 지금 보니까 어디 은행에 뭐 있고 어디 은행에 뭐가 있고 저희가 볼 수 있는 전산 상태로 봤을 때는 조금 상황이 진짜 선생님 말씀 따라서 넘어지기 일보 직전이시네요.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힘들다고. 선생님 뭐 실례가 안 되면 지금 통장 잔고는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계십니까? 묻더래요. 그래가지고 100만 원도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내가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는데 지금 선생님이 엎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선생님. 선생님 상황이 지금 엎어지기 직전 힘들어서 그러지 엎어진 건 아니잖아요. 이 순간을 우리가 지금 잘 넘겨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은행에서는 대출이 이제 더 이상은 나올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쵸. 현재 은행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이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뭐 보증기금 뭐 이런 거다 보니까 저희가 조건을 맞추면은 보증을 서드립니다. 그러니까 보증에서 조건부 대출을 어느 정도 뺄 수 있는데 한번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시죠. 그렇게 해서도 나중에 어떤 사건이 크게 터지면 그때는 만세를 물으십시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만세가 뭐냐면 파산이죠. 개인회생. 만세는 최후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는 만세보다는 일단은 그렇게 해보십시다. 얘기를 하고 알았다고. 근데 당장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일단은요 선생님 연체가 있으면 여기서 큰일 납니다. 선생님 이번 달에 넘기시려면 얼마나 돈이 필요하세요? 선생님이 이번 달에 부족한 금액을 정확하게 말씀해보세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추 한 200 정도? 200 정도는 일단 당장 있어야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오케이 선생님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보내주신 서류랑 있으니까 선생님 직장이랑 확인만 한번 하고 저희 기금 쪽에서 일단은 소액이라도 먼저 내면서 관리를 시작할 수 있는지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여기는 뭐 사채도 아니고 사채랑 완전 접근 방법이 다르잖아요. 이런 건. 이상한 데가 아니구나. 괜찮다. 기다렸더니 그날 오후 늦게쯤 전화가 또 오더래요. 그리고 매장에도 전화가 왔었고 아니 저희가 뭐 내부적으로 확인했는데 직장도 사업자도 갖고 계시고 따로 지금 영업도 하고 계시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으신 분이라고. 선생님 진짜 전화 잘 주셨다고. 그러면 선생님 200만 원을 일단은 저희 쪽에서 대출식으로 돈이 나가게 될 거니까 약정 체결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문자 보내드릴 테니까 그대로 해주시면 된다고 해서 문자를 받아보니까 어디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이트에서 자기 신상명세 입력하고 우리 뭐 대출 받을 때 서류 쓰는 것처럼 클릭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비스코로 막 해놨더래요. 그래가지고 해당 사이트에서 쫙쫙쫙 하고 자기 계좌번호 적고 쭉 하고 한 30분? 30분 있으니까 전화가 딱 오더래요. 받았더니 네 돌비 보증기금입니다 하면서 우리 그 대출 받기 전에 전화 오는 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막 확인하고 뭐하고 해. 진짜 그렇게 전화를 한번 하고
통장에 200이 뿅 하고 꽂히더래요. 200이 꽂히고 나서 바로 또 전화가 오더래요. 전화를 받았대요. 그 200만 원 지금 방금 입금되셨고, 선생님 이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하십시다. 200만 원으로 다른 데 쓰시면 안 돼요. 이자랑 이런 거 관리할 돈이니까 그쪽에 돈 정확하게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건 추후에 저희가 통장 내역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확인 여러 번 꼼꼼하게 하더래요. 그래서 진짜 관리까지 이렇게 해주는구나. 얘네들은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줄까? 그랬더니 이제 200을 이제 낼 걸 내고 그쪽에다가 정확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얘기했더니 왜 얘네가 이렇게 관리를 하는지 이제 그 이유를 알겠더래요. 일단 급한 불은 껐으니까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선생님 스스로가 연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금리 자체도 많이 올라 있고 이거를 하나로 통합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채무 조정을 들어갈 거다. 선생님의 채무에 대한 조정을 들어갈 거다. 그러면은 그 이자 탕감 부분과 채무 조정 금액에 비례해서 선생님이 이득을 보게 되는 총 금액의 10%는 우리한테 주셔야 된다. 얘기를 하더래요. 세무사가 그렇게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확실히 괜찮은 애들이다. 해봅시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소? 그러니까는 그쪽에서 얘기하기를 일단은 본사로 무조건 한번 올라오십시오. 얘기를 하더래요. 서류는 또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그랬더니 굳이 서류는 더 필요한 거 없습니다. 일단 한번 올라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일정을 잡았대요. 일정을 다음 주쯤으로 이제 잡자고 해서 잡아놓고 A한테 얘기를 했대요. 야, A야 일로 와봐. 내가 우연히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알게 됐는데 야 이거 괜찮다. 우리가 만세를 부를지 아니면은 어떻게 헤쳐나갈지 여기서 컨설팅을 해주니까 너도 한번 받아봐. 돈 내는 거 아니다. 네가 이득 보는 금액이 10%다. 그랬더니 A가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딨긴 X야. 자기 거 그걸 막 보여줬대요. 야 200도 꽂히고 야 지금 너나 나 상황에 10원도 안 빌려줘. 야 바로 들어오는 것 봐. 얘기를 하니까 그래? 나도 상담이나 한번 받아봐야겠다. A도 이제 전화를 하더래요. 그래서 저놈도 잘 되고 나도 잘 됐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미팅 날짜가 돼가지고 서울로 올라갔대요. 서울로 이제 올라가가지고 그쪽 주소 전애들은 딱 거기로 가보니까 강북이었대요. 강북에 이제 뭐 어디로 이제 딱 가니까는 조금 연식이 오래된 빌딩들이 모여있는 지역이었는데 거기 이제 어디 빌딩 몇 층에서 이제 올라갔대요. 건물은 되게 낡았더래요. 건물은 되게 낡아가지고 문 열고 들어가니까 그나마 책상이 좀 이렇게 쫙 낮아 있고 안은 깔끔하더래요. 되게 멋진 거 아니고 깔끔 그 자체.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한 2명 앉아있는데 쳐다보더래요. 그래가지고 저 오늘 미팅 약속한 똘비입니다. 그랬더니 2명 중에 1명이 일어나더니 선생님 제가 통화했던 그 사람이라고 예 하면서 이제 앉았대요. 앉아가지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계획에 대해서 듣는데 일단은 먼저 묻는 게 선생님이 동원하실 수 있는 현금 자산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걸로 일단은 은행의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데까지 갚아야 됩니다. 갚고 우리가 이 사람은 이렇게 상환을 했고 이런 거에 따른 보증을 서주면서 선생님한테 대출을 빼주고 이 대출 금액에서 많이 나온 금액에서 최대한 상환을 하고 선생님은 최종적으로 이득을 보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금리도 더 낮추고 쭉 듣고 있자니 일단은 가능성은 있어 보이더래요. 그리고 심지어 상환하는 금액도 은행에다가 자기가 대출받은 은행에다 상환을 하는 거니까 지네한테 주라는 것도 아니었고 괜찮네. 그러면 이거를 제가 준비를 그럼 시작을 하겠습니다. 와이프한테도 좀 물어봐야 돼요. 쌈짓돈이 있는지. 이런 케이스라면 충분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선생님 어찌됐건 잘 해결하시고 선생님이 도움을 많이 받는 만큼 솔직히 저도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요 하면서 막 껄껄껄 웃더래요. 너도 영업사원이구나. 반갑다 영업사원. 나도 영업사원이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이 열리면서 남자 한 3명이 더 들어오더래요. 막 와까지 걸 웃으면서 들어오면서 손님 있는 걸 보더니 조용히 자기 각자 자리에 앉아서 업무를 그냥 하더래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외근도 많고 직원도 생각보다 많다고 여기 말고도 서울 쪽은 사무실이 2개나 더 있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일단은 좀 가보겠습니다. 이제 하고 인사를 하고 나왔는데 그때 시간이 4시 반 정도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아무리 지방에 사는 저 같은 촌놈도 아는 거지만 서울 4시 반 5시가량부터는 지옥이 펼쳐진다고 동화책에서 읽었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이 똘비 이분도 지방 사람들은 동화책 같은 데서 그런 걸 접하니까 밀리겠다. 예. 이 시간에 강남을 통과해서 경부고속도로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큰 미션이다. 딱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처에 밥집이 있나 이제 탐색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차로
이렇게 나가가지고 동네를 몇 바퀴 돌면서 보니까는 혼자서 먹을 만한 작은 밥집 하나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밥 한 그릇 이제 먹었대요. 배고팠대요. 점심도 안 먹고 와가지고. 그제서야 밥 한 그릇 먹고 이제 나오니까는 시간 6시 정도 좀 못 됐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어디 가서 뭐 하지? 생각이 들더래요. 지금 움직이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차에서 한숨 잘까? 먹으니까 또 졸리네 해가지고 차에서 잘 만한 데를 찾아서 또 살짝 돌다가 아까 처음에 갔던 돌리보증기금 사무실 바로 앞에 자리가 비어 있어서 거기다 차를 댔대요. 차를 딱 대놓고 의자를 좀 뒤로 제끼고 여기서 좀 자고 눈 떠서 7시 반 8시 출발하면 지금보단 괜찮겠지. 네. 그래서 누워가지고 워낙 피곤했으니까 운전도 많이 했고 이제 좀 자야겠다 하고 누워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하하하 막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누워있다가 이렇게 눈을 뜨고 봤더니 앞에 그 사무실에 있던 사람 몇 명이서 내려와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고 놀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쪽 직원인가 보구나. 근데 야 빨아 먹는 데까진 빨아 먹어야지. 빨래질 할 때까진 빨래 해야지. 듣고 있으니까 조금 자기 얘기를 하는 것도 같고 왠지 조금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자식들이 뭔 얘기를 저렇게 하나 하는 다시 사무실로 올라가더래요. 찝찝하네 이 새끼들 이것들. 근데 올라가서 뭘 따질 수도 없고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하는데 이제 소변이 마렵더래요. 그 와중에 그래 화장실이나 좀 가자. 아까 그 건물 화장실 위치를 봐놨는데 층과 층 사이 계단 사이사이마다 하나씩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가운데 화장실 문 여니까 잠겨있고 2층에서 3층 올라가는데 화장실 문 열어보니까 잠겨있고 4층은 옥상에서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하다가 혹시 하나 더 있나 해서 봤더니 4층 올라가는 그 가운데도 화장실 하나 더 있더래요. 와 살았다. 열어보자. 마지막 희망이다. 안 되면 사무실 얘기하지 뭐. 딱 여는데 열리더래요. 그래서 소변을 시원하게 누고 이제 딱 문 닫고 나와서 보니까 왼쪽으로는 올라가는 계단, 오른쪽으로는 내려가는 계단이었는데 왼쪽 올라가는 계단 쪽을 이렇게 보니까 옥상 쪽이더래요. 그래가지고 가자, 집에 가자 하는데 안에서 고생하셨습니다, 어쩌습니다 막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좀 뭐라고 하나 듣고 싶어가지고 옥상 올라가는 그 왼쪽 계단 쪽에 쭉으로 앉아 있었대요. 그 이제 밑에서 나올 땐 자기를 못 볼 거니까 뭐라고 하나 한번 들어보자. 정상적인 건가? 이거 쭉을 쳐 앉아 있었는데 고생하셨습니다 하면서 뭘 뚝딱뚝딱 정리하는 소리가 좀 들리면서 그나저나 오늘 지방에서 올라온 양반은 좀 잘해보자. 좀 된다 이거는 막 얘기가 들리더래요. 나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내 얘기하는 거네. 영업사원이니까 인센티브 생각하면 될 수도 있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옆에 한테 야 너 저번 날에 황 사장 건 어떻게 됐어? 묻더래요. 예. 그러니까는 이거 폐차예요 폐차. 그러더래요. 그래? 폐차야? 안 쥐어짜지냐? 그러더래요. 안 돼. 이건 폐차야 폐차. 그래? 야 너 저번 날에 김 사장 거는 지금 다 진행됐지? 그랬더니 일단은 돌리는 데까지 돌리고 폐차하려고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오케이 알겠고 잘 되고 있고 아무튼 오늘 고생 많았고 내일 봅시다 하면서 이제 우르르 내려가더래요. 폐차 갖고 있는 재산까지 정리를 해주나? 그러기엔 애들 말투가 조금 거슬리는데 일단은 가자. 일단 나도 내려가자. 그리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길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찝찝하네. 아무리 영업사 그래 솔직히 나도 그래. 고객들 가고 나면 나도 말 함부로 하고 그런 건 있으니까 다 똑같은 거지 영업하는 사람들이 하면서 A한테 전화를 했대요. 야 나 지금 본사 갔다 들어가는 길이다. 너 어때? 그랬더니 야 나도 곧 본사 들어가. 그러더래요. 예. 그래야 잘해봐. 방법론 자체가 나쁘진 않더라야. 그러니까는 그래 알았어 하고 그렇게 흐지부지 시간이 이제 지나서 와이프한테도 얘기해가지고 쌈짓돈을 탈탈탈탈 와이프 돈까지 싹 긁어 모으니까 한 1,000만 원가량 일단 현금 동원은 되더래요. 그 상황에. 그래가지고 1,000만 원으로 이제 자금 스케줄을 쭉 얘기를 나누면서 어느 정도 세우는 찰나에 A가 이제 상담을 받고 왔고 A가 그러더래요. 야 나는 어떻게 답이 없다. 현금 동원할 수 있는 것도 10원도 없고 니도 알잖아. 아버지 안 계시고 어머니는 지금 몸도 안 좋으시고 혼자 계시고 미치겠다. 엄마 요양원비는 계속 들어가고 막 한숨 쉬고 있더래요. 그래 너 어떻게 하기로 했는데? 그랬더니 우리 같은 위촉직은 은행에서 사람 취급 안 해준다고 일단은 회사 들어가래. 그러더래요. 그래? 그랬더니 회사도 어디 뭐 작은 구멍가게 같은 회사 들어가지 말고 여기서 소개해주려니까 딱 3개월만 다니라는데?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회사를? 그랬더니
어디 농협에서 운영하는 회사래. 그래가지고 여기는 농협에서 운영하는 거라서 직업 중에서도 거의 공무원급 취급을 해준단다. 들어가서 3개월 재직 증명하고 그렇게 해서 뽑아가지고 처리를 하자는데 그러더래요. 그래서 야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사기치는 건 아니니까 니나 나나 열심히 해서 갚을 거니까. 그랬더니 일단은 회사에다가 얘기하겠다. 한 3개월은 당직 안 쓰고 출근 안 한다고 얘기해라. 그리고 나서 A라는 친구는 얼마 안 있다가 일하러 갔고 네. 똘비는 이 1,000만 원을 상환을 하고 이쪽에서 뭐 보증을 순회해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또 상환하고 막 이 작업을 했대요. 막상 작업을 좀 하니까 똘비 입장에서 세이브하게 된 돈이 한 3,000만 원가량을 세이브를 받대요. 여기서 이제 10%니까 300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300만 원을 입금을 했고, 근데도 아직은 똘비가 부채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잖아. 원체 이제 컸으니까. 그랬더니 그쪽에서 이제 얘기를 또 하더래요. 남은 금액도 조금 기간 길게 가지고 조금 터시고, 그 다음에 지금 주스 사업, 그거는 이제 접으신 거잖아요. 그랬더니, 뺀다고. 그랬더니, 가게까지 다 빼셨냐고. 보증금이고 다 까먹었는데, 빼야지 어쩌겠냐고. 그랬더니, 거기다가 사업할 거 있으면 사업하시라고 저희가 또 도와드린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시냐고 그랬더니 농협 얘기를 하더래요. 이렇게 가가지고 열심히 3개월에서 길면은 6개월까지도 보는데 일단은 거기서 이렇게 일하시는 거 증빙자료 만드시면은 충분히 괜찮다 고민을 하게 됐대요. 왜 그러냐면 그냥 꽁으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급료도 상당히 괜찮았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차도 안 팔리고 그래 처자식 공길 수는 없으니까 그거라도 하자. 나도 가서 그거라도 하자 싶어가지고 나도 한번 알아봐 주라 부탁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라고 전화를 끊고 A한테 자주 전화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A가 거의 전화 연결이 잘 안 됐대요. 일하러 가서. 왜 그러냐면은 근무 중에는 약간 몸도 쓰고 해야 되니까 전화하기가 힘들었고 퇴근 후에는 기숙 생활을 했대요. 네. 그래가지고 옆에 사람들도 있고 다들 피곤하고 하니까 전화 받긴 뭐하고 문자로 주로 대화를 많이 했대요.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갖고 야 나도 농협으로 간다고 얘기했다. 그랬더니 좀 이따 답장이 왔대요. 야 여기 일단 오라고 3, 4개월 정도 일하면은 몸도 충분히 여기에 적응될 것 같고 일도 생각보다 그렇게 안 빡세다고. 야 너도 오라고 괜찮다고 급료도 좋고 좋다고. 진작에 월급쟁이 할 걸 그랬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하고 문자를 가끔 나누면서 있는데 전화가 왔대요. 농협 그쪽으로 한번 출근해보시라고. 근데 저희 면이 있으니까 가가지고 진짜로 최하 3개월 이상은 일해주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내가 이 나이 먹고 거짓말 하겠냐고. 그랬더니 그쪽에서 구비서류 간단한 거 몇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래요. 이런 거 저런 거 챙겨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이동하실지는 제가 한 이틀 후쯤 전화 다시 드리겠다. 그 전까지 서류만 좀 잘 챙겨 놓으셔라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전화를 끊고 A한테 문자를 했대요. 야, 나 가기로 확정 났어. 너랑 같은 데서 일하는 건가? 하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대요. 그랬더니 A가 답장이 없다가 다음날 답장이 왔대요. 글쎄, 그거는 모르겠네. 내가 있는 곳으로 올지 어디로 올지 답장을 했대요. 네가 있는 곳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냐? 그랬더니 여기저기 옮겨 다녀. 뭐 정확하게 한 곳은 아니야. 답장이 오더래요. 그래서 그래? 근데 말이 약간 다르더래요. 예전에는 기숙생활 한다고 했잖아요. 네. 아니 옮겨 다니는데 기숙생활을 어떻게 하냐고요? 모텔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야 우리 일 잘 되면 잘 다 마무리 짓고 우리 정상적으로 우리가 생활을 잡으면 너랑 갔던 일본 여행인 한 번 더 가자 이렇게 문자를 보냈대요. 그랬더니 A한테 답장이 오더래요. 좋지 꼭 가자 열심히 해서 꼭 가자 야 농협 좋다 이렇게 답장이 오더래요. 네. 우리 일본 갔을 때 먹은 사케 이름이 뭐였지? 네가 시켰잖아. 오야. 문자를 보냈대요. 그랬더니 글쎄 잘 기억이 안 난다. 뭐였지? 이렇게 답장이 오더래요. 예. 얘하고는 일본을 해외 자체를 간 적이 없어요. 얘랑. 야, 예. 느낌이 막 쎄하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했대요. 안 받더래요. 다시 문자를 했대요. 야 A야 문자는 답답해서 그러는데 급하게 좀 할 말이 있는데 우리 전화통화 좀 한번 하자. 그러니까 A가 여기 지금 사람들 눈치 보여서 좀 그래. 왜 문자로 얘기해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야 어떤 회사가 통화도 못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전화 좀 해봐. 상의할 게 있다고. 그러니까 A가 알았어 그러면 좀 이따가 일 끝나고 전화할게. 전화하면 받아. 그러더래요. 그러고 나서 밤 늦은 시간 10시 정도 A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받았더니 A 목소리 맞더래요. 나야. 야
너 뭐 괜찮아? 그랬더니 나 잘 지내. 왜? 뭐 때문에 그래? 나 바빠. 나 이제 진짜 쉬어야 돼. 뭔 일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아니 나는 너 뭔 일 있는 줄 알았지. 뭐 일본은 일본이야 임마. 이렇게 장난쳐. 그랬더니 아 몰라. 그냥 나도 피곤하다 보니까 그냥 뭔 생각이 없다 생각이. 아무튼 뭐 다른 할 얘기는 없고. 그러니까 야 뭐 딴 건 아니고 그냥 각자 걱정돼서 그랬어. 그러니까 걱정도 팔자다 임마. 그래 아무튼 잘 있고 농협 꼭 나 있는 대로 네가 왔으면 좋겠다. 나 안 그래도 심심한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모르지 가봐야 알지. 내가 그쪽에다 한번 부탁은 또 해볼게. 그랬더니 그래 빨리빨리 하고 우리 뭐 사업이라도 같이 작은 거라도 한번 또 도전해보자. 알았어 하고 전화를 이제 끊었대요. 아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A가 그래도 전화를 통화할 수 있고 뭔 일은 없구나. 다행이다. 그래가지고 연락이 또 왔대요. 그쪽 업체에서 와가지고 짐 싸가지고 어디로 오라고 했냐면은 시외버스를 타고 어떤 모 지역으로 이동을 해라. 그리고 그쪽 지역에서 내려서 택시를 타고 어디 버스 정류장에 내려달라고 부탁을 해라. 아마 택시기사 안 들어가려고 할 테니까 그 정류장에 서가지고 전화를 해라. 그러면은 마을버스 알려줄 테니까 그거 타고 들어오셔라.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눈물에 작별 인사를 했죠. 딸도 이제 그때 고등학생? 뭐 그쯤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가서 쎄 빠지게 일해가지고 이 집안 정상으로 잘 만들어 놓으려니까 당신도 나 믿고 쌈짓돈까지 다 빼줬는데 내가 어떻게든 책임질라니까 나 가서 뺑이 까고 올게. 잘들 있어 하고 딱 시외버스 타고 모 지역으로 이동해서 내려서 택시기사한테 어디 그 정류장에 있다는데 글로 좀 가주쇼 해가지고 이제 글로 갔대요. 정류장에 도착해보니까 뭐 시 외곽 쪽에 나가는 쪽에 이제 정류장인데 그런 데는 한산하잖아요. 되게 한산하고 이제 뒤에는 뭐 산이고 이런데 뜬금없는 정류장 그런 데였대요. 거기다 도착했을 때 택시기사한테 사장님 말씀 주신 정류장이 저거네 저거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여기는 왜 와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요 뭐 여기서 마을버스를 타라는데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한 번씩 여기를 꼭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네. 그러더래요. 이렇게 연계가 돼 있어서 하나 보구나. 그래가지고 그니까요 그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그 택시기사가 근데 여기 몇 번 버스 타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몇 번 버스? 어차피 다 왔으니까 잠깐만요. 전화를 했대요. 예 선생님 저 여기 정류장 도착했어요. 여기서 뭐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랬더니 지금 시간이 한 10분 15분 정도 있으면 430번 마을버스 하나 갈 거예요. 그거 타시고 다시 한 번만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제가 좀 바빠서 그러니까요 하고 끊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택시기사한테 430번 버스 타고 가면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430번 그러면서 고개 갸우뚱갸우뚱 하더니 어디다 전화를 하더래요. 나야. 야 너 그 버스에서 아직도 일하냐? 그러더니 야 그 마을버스 430번 버스가 어디로 가는 거냐 묻더래요. 택시기사가. 근데 막 뭘 듣더니 그래? 야 네가 잘못하는 건 아니고 그래요? 알았어 하고 끊더래요. 그러더니 저기 사장님 430번 버스는 없다는데요? 오. 그래요. 430번 타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430번 버스는 없어요.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근데 이 대화를 나누고 있을 당시가 이미 그 버스 정류장 옆에 서가지고 대화를 나누었대요. 그리고 택시기사 아저씨가 깜빡했는지 일부러 그랬는지 몰라도 메타기 그 종류 버튼 안 눌러서 돈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가지고 일단 아유 내릴게요 하고 돈 주고 내렸대요. 내려가지고 에이씨 뭔 개소리야 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하는데 괜히 찜찜하더래요. 진짜 괜히 찜찜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버스 회사에다 전화를 해서 확인해볼까? 이러고 있는 찰나에 이게 버스 회사에 전화하는 것도 지금은 네이버에다가 예를 들어 돌비 운수 해서 전화번호 나오면 전화하면 되잖아요. 이때 배경이 언제라고요? 갤럭시 S1이 막 나왔을 때예요. 사람들이 스마트폰이라는 거를 많이 안 쓸 때예요. 이때 114밖에 없잖아요. 114. 114에 전화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좀 번거로운데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번뜩 그 생각이 들었대요.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니까 정류장이 있고 정류장 뒤편으로는 오솔길 같은 약간 산이에요. 약간 경사가 있는. 그쪽으로 이제 싹 올라가가지고 한쪽 돌박 뒤에 숨은 거예요. 큰 돌 쪽 뒤에 숨어가지고 만약에 430번 버스가 와서 쓰면 네. 정상적인 버스면은 거의 여기는 정차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갈 것이고 만약에 이상한 버스 같으면 와가지고 정차를 해서 기다리겠지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만약에 그냥 지나치면은 버스 놓쳤다고 전화하면 되니까 오케이 그렇게 하자 하고 그 뒤에 그냥 이렇게 있었대요. 그리고
살짝 머리만 내밀어가고 보고 있는데 진짜로 얼마 안 있으니까 버스 한 대가 오더래요. 진짜 마을버스 그 자체 마을버스 한 대가 쫙 와가지고 앞에 쓰더래요. 그 정류장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류장은 주변에 인가도 없는 곳에 뜬금없는 정류장 하나씩 있잖아요. 사람이 안 서 있으면 쓰지도 않는 그런 데요. 근데 섰어요. 누가 내리나? 안 내려요. 서갖고 그냥 있더래요. 근데 이제 창문으로 실내가 보이잖아요. 사람은 좀 타 있더래요. 한 2명 정도? 그러더니 버스 문이 열리더니 이렇게 승객 1명 내려오고 기사님이 내려갖고 담배를 한 대 태우더래요. 와, 뭐지? 어떻게 시내버스가 저러지? 그리고 기사님 어디다 막 전화를 하더래요. 약간 거리가 있어서 남성 목소리로 웅얼거리는 소리는 들려도 정확하게 무슨 대화를 나눈지는 들을 수가 없었대요. 근데 그 기사님이 전화를 탁 끊고 하면서 약간 이렇게 두리번두리번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본인 볼까봐 다시 아예 머리 집어넣고 이렇게 있는데 핸드폰을 진동으로 놨었는데 웅 하고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을 하더래요. 예. 이렇게 봤더니 돌비 보증기금에서 전화가 오더래요. 안 받았대요. 왜냐면 여기서 받으면 여보세요 하면은 바로 들리니까 안 받고 이렇게 있었더니 딱 전화가 끊어지고 바로 또 울리더래요. 이거 받지도 못하고 돌아버리겠네. 또 딱 끊어지고 바로 또 전화가 오더래요. 못 받아 안 돼 못 받아 안 받고 여기 가만히 있었대요. 그랬더니 웅 하는 소리가 나면서 버스가 출발하더래요. 예. 그리고 이제 전화가 끊어지고 여기 들어가는 건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건 좀 뭔가 찝찝하다 싶은데 웅 하니 또 진동이 오더래요. 봤더니 A한테 전화가 걸려오더래요. 받았대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A가 야, 너 전화가 안 된다고 나한테 연락이 왔냐?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다른 게 아니고 야, 이거 좀 찜찜하다. 여기 너 진짜 가고 괜찮은 거 맞냐? 그러니까 A가 그러더래요. 예. 원래대로라면 빨리 와 임마 그래야 되는데 그러더래요. 야, 너 진짜 괜찮은 거 맞아?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더래요. 야, 너 왜 그래? 야, 너 말해봐. 왜 그래? 그랬더니 그러면서 전화가 탁 끊어지더래요. 와, 오. 다시 A한테 전화를 했대요. 전화기가 꺼져 있더래요. 지금 뭐냐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이 새끼 어디 있는 거지? 이쪽 지역이 맞나? 하다가 생각이 문득 든 거. 우리 집. 와이프한테 전화를 했대요. 여보 어디야? 여보 나 집이야. 왜 여보 왜 그래? 여보 지금 뭐 아무 일도 없지? 그랬더니 아무 일도 없어요.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지금 바로 나 갈 테니까 이게 좀 이상하거든? 지금 우리 딸 어딨어? 그랬더니 딸 애기 학교에 있겠지. 여보 학교에 전화해서 일단은 무조건 부모님 외에는 애기 픽업 금지. 빨리 전화해. 다시 전화할게. 전화를 딱 끊었대요. 그리고 여기가 차가 안 다니잖아요. 일단은 도로를 막 짐 한쪽에 던져놓고 핸드폰만 주머니에 넣고 돈하고 막 뛰었대요 길을. 예. 뛰어가다가 차가 한 대 보이길래 그냥 몸으로 가로막고 나 저기 좀 차 좀 다는 데만 태워줘. 나 진짜로 당신을 이 자리에서 죽이고 내가 차를 뺏어서 갈 만한 사안이니까 좀 부탁 좀 하자고. 그래갖고 차를 얻어 타고 막 나가고 있는데 와이프한테 전화를 했대요. 학교에 어떻게 전화했어? 그랬더니 예 전화했어요. 그 집에 누가 와도 문 열어주지 말고 알았지? 그러니까는 애기는 학교에서 괜찮대? 점심으로 뭐 수박 화채랑 나와가지고 잘 먹고 잘 있다고 나한테 왜 그냐고 또 거꾸로 그네. 와이프가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알았어 하고 전화 끊었대요. 딸이 수박, 참외, 멜론 알러지가 있거든요. 안돼. 이 얘기를 딱 하는데 지금 이 집에 우리 집에도 뭔 일이 생겼구나를 딱 알겠더래요. 미치겠더래요. 막 진짜 어떻게 하지? 가족관계 증명서부터 초본까지 다 넘겼잖아요. 어떻게 해요? 전화할 때 벌써 112밖에 더 있냐고요. 경찰에서 전화를 했대요. 그 무슨 동 무슨 빌라 몇 호인데 빨리 좀 가주시라고. 제발 빨리 좀 가주시라고. 막 통화를 하고 있는데 또 소리가 나가고 봤더니 와이프한테 또 전화가 오더래요. 와이프 전화를 바로 받았대요. 목소리 좀 가다 놓고 여보 그랬더니 남자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똘비씨 어디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누구세요? 누군지는 알 거 없고 신고 같은 거 하려면 하는 거는 그쪽 자유인데 좋지 않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엔. 이 지구에서 발붙이고 살려면 그건 좋지 않아. 잘 생각하시고 그냥 조용히 오면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얘기를 하더래요. 일단 알았다고 전화를 끊고 다시 경찰에 전화를 했대요. 예. 저기 아까 신고 접수한 거 제가 잘못 착각해갖고 그랬다고 죄송하다고.
왜 그러냐면은 이 똘비가 순간적으로 이제 막 머리를 굴렸을 때 뭐가 있었냐면은 자기 딸 학교부터 시작해서 아마 다 털렸을 건데 이건 좀 위험하다 싶더래요, 진짜. 경찰이 와서 내 와이프는 살릴 수 있겠지. 그러면 내 딸이 잘못될 것 같고. 예. 막 이런 계산들이 서가지고 일단은 빨리 스톱시키고 내가 가야겠다. 가면서 수시로 계속 와이프한테 전화를 했대요. 계속 전화를 했더니 어느 순간 와이프가 막 울면서 전화 받대요. 여보 빨리 좀 오라고 여보. 그래서 여보 좀만 참아 그랬더니 일단 그 사람들은 갔어. 빨리 좀 와. 막 그러더래요. 갔어? 문 다 잠그고 애기는? 그랬더니 애기 지금 학교 선생님이 지금 데리고 있다고. 오케이 알았어. 여보 일단은 신고하지 마봐. 일단은 가서 우리가 조금 안전을 확보하고 신고를 하든가 하자. 그래서 막 이제 버스가 아닌 택시를 타고 갔대요. 택시를 타고 자기가 있는 지역에 가가지고 와이프를 이제 보고 이제 부둥켜 안고 울고 그러고 있는데 예. 와이프가 얘네들 이거 놓고 갔다고. 봤더니 편지 같은 거 딱 하나가 놔져 있고 옆에 50만 원이 딱 놔져 있더래요. 이거 놓고 갔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딸까지 이제 확보한 상태에서 그 종이를 확인을 하는데 차용증이 있는 거예요. 예. 차용증? 무슨 차용증이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그 서류 같은 거 하러 서울을 한번 올라갔었잖아요. 네, 맞죠. 그때 인감증명서랑 인감도장 가져오라고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수의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탕감을 해주는 금액의 10%는 너는 우리한테 수수료를 줘야 된다. 이거에 따른 계약에 필요한 거니까 갖고 오라고 해서 우리 막 그런 거 할 때 도장채 줘버린 경우 있잖아요. 그때 여기다 찍어 놓은 거예요. 보아하니까 금액이 억 단위 금액이 써 있더래요. 이 금액을 현금 수령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그 차용증 그 다음 장에 써 있더래요. 50만 원으로 놀란 가슴 맛있는 거라도 사드시고 조용히 삽시다. 진짜 그렇게 써 있더래요. 그렇게만 딱 써 있고 그 다음에 전화가 다시 왔대요. 본인한테. 아예 처음 보는 번호로 전화를 받았대요. 그랬더니 차파리여서인가 눈치 하나 죽이네. 어찌됐건 네가 대출 받아서 와이프 30돈 갖고 온 거는 뭐 알지? 그런 건 못 찾아가는 거고 신고하려면 해. 절대 우린 못 잡아. 절대 우린 못 잡으니까 신고하려면 하고 만약에 우리 뒤를 누군가 캐고 뭐 경찰이 됐건 뭐가 됐건 들어온다. 그러면 뭐 그때는 네가 상상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그 차용증 그거 이미 도장 다 찍혀 있잖아. 네 거 인감으로다가 잘 생각해. 네 주변 사람과 네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수가 있다. 그리고 전화 끊더래요. 와이프랑 애기 방에 넣어놓고 진짜 오랫동안 서로 대화를 나눴대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얘네가 나쁜 마음 먹었으면 아까 전에 뭐 어떻게 했겠지. 일단은 여보 신고는 하지 맙시다. 여기에 딱 이제 결론이 도달을 하더래요. 이게 저도 이런 일을 당해본 적이 없잖아요. 이분은 당해보니까 신고가 안 되더래요. 여기서라면 조용히 끝날 수 있을 확률이 높다. 근데 신고를 하게 되면 뭔가 돌이킬 수 없는 그 느낌. 절대 신고를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신고는 안 하는 걸로 얘기를 하는데 그때서야 A 생각이 나더래요. 신고를 해서 살려야겠는데 그랬다가는 나와 내 가족과 내 인생이 송두리째 지금 널러가게 생기고 가운데 껴가지고 미쳐버리겠더래요. 이야. 그래가지고 회사 다른 직원한테 전화를 했대요. 차장님 전데요. 막 설명을 했대요. 자기에겐 쏙 빼고 설명했대요. A라는 애가 이렇게 해갖고 제가 전화했더니 막 비명을 지르면서 끊었는데 솔직히 전 이런 거 무서워서 못하겠고 신고 한번 해주시라고. 그래갖고 차장님이 신고를 했대요. 애가 안 나오고 전화가 안 되니까 좀 찾아봐달라 신고를 했대요. 그리고 경찰 쪽에서 신고자한테도 답변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답변 결과는 이게 성인이잖아요. 성인이 예를 들어서 실종이 됐다 그러면은 수사를 했는데 진짜 실종이 되면은 뭐 더 수사를 하든가 하겠지만 전화통화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당사자랑 통화됐다고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고 경찰이. 확인하셨냐고. 아니 뭐 확인하고 나발이고 그 번호로 전화했고 본인이 그 주민번호부터 해서 다 신상을 알고 계시는데 뭐 굳이 그러실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어머니랑도 엊그저께 통화했다고 해서 어머니한테도 확인했는데 통화한 거 맞고요. 이거는 뭐 그럴 사안이 아닌 것 같네요. 경찰이 그냥 그렇게 넘길 수밖에 없죠. 본인하고 통화가 돼버렸는데 분명히 접수할 때는 전화기가 꺼져 있고 전화를 받지도 않고 막 이렇게 했는데 경찰이 전화가 전화기가 돼 있으니까. 예.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A는 단 한 번도 못 봤대요. 지금까지. 어느 순간 이제 핸드폰은 이제 연락 안 됐고 아예 지금까지 못 받고 이분도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때 더 적극적으로 경찰한테 나서든
아니면은 사설 고용을 생각을 해보든 그랬으면 얘가 살 수 있었을까? 아니면 지금도 살아는 있나? 막 이런 생각이 지금도 들어서 되게 죄책감이 크다는데,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이 이야기 물어볼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제가 또 우리 어둠의 꼬봉 형님, 오랜만에 또 그 형님 생각났어요. 이야기 듣고 형님한테 물어봤어요. 형님, 전화했고 오랜만에 뭐 다른 얘기 좀 하다가, 형님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형님, 얘네들은 이걸로 뭘로 돈 버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형님이 그래서 그 표현을 해준 거예요. 이 마른 오징어에 물을 짜는데 무턱대고 짠다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니다. 어떤 오징어는 같은 마른 오징어여도 물이 잘 나올 것이고, 어떤 오징어는 막 있으니까 쥐어짜도 물 한 방울 안 나올 것이고, 그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오징어 말고 우리 일반인 기준으로 말씀드려볼게요. 네. 그냥 정상적으로다가 알맞게 카드 쓰시면서 알맞게 월급 받으시면서 정상적인 생활 하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은 얘네들이 봤을 때는 나쁜 오징어, 물 한 방울 안 나오는 나쁜 오징어, 불량 오징어. 그리고 진짜로 갈 때까지 간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도 탐수율이 별로 안 좋은 오징어. 예? 그럼 어떤 오징어가 제일 좋은 대왕 오징어냐? 정상적인 사람인데 꼬꾸라지기 일보 직전인 사람. 이 사람들이 제일 좋은 오징어래요. 이 사람들은 딱딱 건들면은 뭐 뒷공무니로 나올 돈도 아직 남아있고, 시키면은 또 되게 잘한대요. 그리고 신상명세도 알맞게 아직은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뭔가 빨아갈 만큼 빨아갈 수 있고. 그래서 형님, 그래요. 그 돈은 사기쳤다 칩시다. 그럼 사람을 왜 데리고 가는 겁니까? 그랬더니, 야, 그 사람 명의로 빨 수 있는 돈 다 빨았잖아. 그 다음에 뭐 해야겠냐? 오징어 물 다 짰으면 오징어 짝짝 찢어가고 먹어야지. 그러더라고요. 와, 형님, 그러면 데리고 가가지고 뭘 또 빼는 거야? 또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글쎄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내가 듣기로는 안 빼지. 그러더래요. 아, 형님, 그럼 뭐 안 빼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형님? 그랬더니 죽기 직전까지 일 시키겠지. 완전 짜내네 그냥. 죽기 직전까지는 알맞게 먹이면서 일 시키겠지. 그러다가 이제 뭐 갈 때 되면 그때 빼기지 않겠냐? 그리고 형이 얘기했잖아. 그거 걔네들도 진짜로 머리 잘 쳐갖고 의심 거의 못하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라고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자 소름 돋는다. 그랬더니 이 형님이, 야, 너도 지금 뭐 일반인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살다 보면은 사람이 힘든 순간이 아예 안 오는 사람도 있고 오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힘든 순간이 와서 미끈하게 되면은 그 밑에는 이런 나쁜 사람들이 아가리를 쩍쩍 벌리고 있는 게 사회생활이라고. 다들 그냥 정상적으로 사니까는 안 보이지만 한번 미끈 해본 사람들은 알걸? 일수, 사체 이런 것들만 봐도 느껴지는 거 없냐? 근데 거기 막 아가리 짝짝 벌리고 있는 게 이 사회인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더라, 야.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이게 막 쫓아오고 무섭고 막 이런 얘기는 아닌데, 이 사람 입장에선 참 무서웠겠구나. 그리고 이런 게 실제로 있구나. 우리가 뭔가 좀 약해졌을 때 이런 걸 보게 되는구나. 그런 걸 좀 듣게 돼가지고 주저리 한번 떠들어 봤습니다. 할 말이 없네요. 예, 진짜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쥐어짤 수 있다라는 게 정말 너무너무 충격적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해주신 말이 너무 무서웠던 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거를 공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라고 해도 못해요. 왜냐면 겪어보지 못했던 세상이니까. 왜 거기서 그걸 주고 왜 거길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겪어보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진짜 내가 죽을 만큼 힘든 상황에서라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갈 거예요. 와, 이렇게 사람은 자기가 겪어본 세상에서 살고 보고 듣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듣고 좀 많이 씁쓸했습니다. 와, 이거 영화로 만들어도 되겠다. 제목 마른 오징어로 해가지고. 이거 진짜로 스펙타클할 것 같은데. 야, 근데 살면서 그런 상황에 안 다쳤으면 해요. 야, 아무튼 오늘도 이 현실 공포, 사람이 무섭다기보다도 이 현실 세계가 무섭다라는 걸 알려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도 무섭지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지금 이 현실이 더 무섭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너무너무 소름 끼치는, 정말 영화로 만들어도 손색이 없는 그런 무서운 이야기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